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대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견대인, 그런 얘기를 했죠. 대인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다. 특별히 우리 이번 강의의 큰 주제인 비욘드 금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는 흙수저이든 금수저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이제 나의 여건과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바로 그 넘어서는 핵심은 대인을 만나는 데 있다. 그런 주제를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서 가난한 가정에서 또 편모수라에서 막내로 자랐는데, 또 위에 누님 두 분이 있는데 다 일찍 가정 형편 때문에 집을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됐고, 그래서 저희 누이들도 제대로 된 그 환경을, 좋은 환경을 얻지 못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사실 저 같은 환경은 옛날 저희 모든 사람들 대부분 평균적인 일이죠. 특별한 사람만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엔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학창시절에 대한 얘기도 했죠.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역시 그 학창시절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좋은 분들 만나면 참 좋지만, 또 선생님들이 좋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이제 좋은 선생님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죠. 선생님이 좋으면 학교나 사회나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학부모들 때문에 선생님이 역할을 못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께 좋은 도움을 받고자 해도 또 좋은 선생님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것이 사실 교육 현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유치원부터 해서 제가 이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한 26년, 30년 가까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정말 평생 남을 스승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론 저의 모든 여건,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때 내가 조금 더 깨어 있었으면, 조금 더 생각을 진지하게 했으면 내가 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이렇게 잘 찾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이제 아쉽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요, 다음 강의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의 아쉬운 그 성장 과정에서 그래도 감사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이전 강의에도 얘기했고, 또 앞으로도 얘기할 제목인데, 3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게 정말 저에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래도 참 다행한 일이었다 하는 생각이 3가지가 들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유치원 때, 그때부터, 옛날에는 유치원 때에 이렇게 글을 읽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학교 가야 이제 가나다라를 배웠던 때인데, 유치원 때부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자꾸 다른 사람들 부탁을 해가지고 글을 읽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머니가 계속 책을 빌려다 주셨어요. 우리는 집에는 가난해서 이제 책이 없었으니까 여기저기서 책을 빌려다 주고, 또 전집도 빌려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참 그 어머니께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강의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학창시절에 참 그저 그렇게 보냈는데, 중1 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잘해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국어 선생님의 가르침의 방침 중에서 일기 쓰기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 통해서 일기를 배웠던 것 정말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선배 누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배로부터 음악을 이렇게 배웠던 거. 그래도 그게 제가 살면서 좋은 대인을 이렇게 만났던 그런 경우라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도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대부분의 삶은 제가 이 정도 나이 들기 전까지는 그만큼 깨어있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 강좌의 내용도 불과 얼마 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깨닫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청년들에게 또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하고 나누려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도 이런 걸 몰랐던 것이죠. 제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를 가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신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생활을 했는데 그때에는 한 10여 년간에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공부도 해야 돼, 또 교회 목회 활동도 해야 돼.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내 시간이 아니고 나의 삶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삶, 교인들을 위한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일주일에 하루, 월요일 날이 저희는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 쉬는 날 친구들 좀 만나는 거 외에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죠. 제일 그게 힘들어요. 새벽에 5시가 새벽 기도인데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가 항상 지금 같으면 좀 덜 하겠습니다만 한참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새벽 4시부터 이렇게 깨면 하루 종일 리듬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거의 저녁까지, 저녁에는 또 기도 모임이나 공부 모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 성경 공부 모임, 기도회, 예배 또는 또 교인들 중에서 병원에 계신 분들 또 교회에서 또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돌잔치 또 환갑 예배 이런 거에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잠자는 거 외에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정말 한 10여 년을 바쁘게 배우고 목회하며 살았는데도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또 목회 현장에서도 저희들은 그 당시 지금은 다 목회하는 분들이 다 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 저희 때는 신학대학원을 나오는 목회자가 저희 때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그 상관되는 목사님들은 저희들보다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에게 또 제대로 된 어떤 신학적인 생각이라든지 정말로 어떤 그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저 스스로가 대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대인을 만나야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배워야 된다. 작은 거라도 배워야 된다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스승이 없어도 사실은 스승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강좌가 계속적으로 얘기할 게 바로 그 주제입니다.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찾지 않습니까? 우리 찾는다는 걸 뭐 굳이 영어로 하자면 seek 뭐 이렇게 뭐를 막 찾아요. 쉽게 얘기하면 빵을 찾아. 그럼 뭐예요? 나에게 need가 생긴 거죠. 배고픔, 빵이 필요해. 뭔가를 먹어야 돼. 이러는 나의 필요함을, 나의 갈급함을 느낄 때 뭔가를 찾습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 자가 운물을 판다 그런 말이 있죠. 목이 말라야 운물을 파는 거지. 그런 이런 본능적인 그 need, 본능적인 어떤 그 필요한 건 느끼면서도 내 정신세계, 나의 삶, 나의 존재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이나 배워야 된다거나 또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대인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인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은 벌써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벌써 그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필요성을 자꾸 느낄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근데 저는 천진난만하고 뭐 낭만적이고
뭐 인간관계는 좋았습니다. 늘 재밌게 살았지만은 이런 진정한 나에게 뭔가 필요한가 하는 이런 그 필요에 대한 마음들이 참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당뇨가 심해요. 내가 무슨 암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찾겠죠. 암이 뭔가? 당뇨는 왜 걸리는가? 자꾸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는 거죠.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찾죠.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거죠. 뭡니까? seek. 유명한 말이죠. 찾아라. and you will find. will find. 그렇죠? 자꾸 찾으면, 자꾸 발견하면 무언가 발견할 것이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가 이제 막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얼마 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 부모를 아주 확실히 닮았는데 처음 아기 때는 전혀 안 닮았어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너 뭐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그랬는데 하나도 닮은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 섭섭한 마음이었는데 제 친구의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아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갓난 아기를 발가벗겨 다 이렇게 놓고는 불을 환하게 켜고는 애를 샅샅이 조사한, 뭐 머리끝에 발끝까지. 그랬더니 발가락이 닮았더래. 진짜 우리 김동희의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말이 있죠. 그거 그냥 소설 제목으로만 생각했는데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갓난 아기를 놓고 보니까 발이 그 발 모양이 이게 닮았다는 걸 보고는 아이고 이거 참 내 새끼 맞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가 진짜 제가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Seek and you will find.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런데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러한 그 need, 그러한 필요성이나 그러한 그 갈급함이 사실 우리들에게 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면 바로 적극적인 삶의 방식인데, 말은 쉬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적극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말은 쉽지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대인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여러 번 나누었죠. 대인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또 엄청난 역할을 하는 대인도 있죠.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들어봤죠? 쉰들러의 리스트. 쉰들러라고 하는 그 사업가를 통해서 유태인들 한 1000명 이상이 이 사람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 죽어야 될 그 위기에서 살아났죠. 1000명이 넘는 사람. 엄청난 대인이죠. 또 황씨라는 그런 그 영화도 있습니다. 황씨. 원래 황씨의 아이들 이런 얘기인데, 원래는 황석이라는 지명인 것 같아요. 황씨, 이게 중국 지명인. 이 황씨에 있던 영국인 어떤 기자가, 조호공, 어떤 그 기자가 그 지역의 아이들 한 60여 명인가? 그 아이들을 이제 전쟁터로 끌려나가서 이제 죽어야 될 운명에 막 위기에 처인 아이들을 데리고는 먼 길을 떠나가지고 그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 아이들, 쉰들러 리스트도 그렇고, 이 황씨의 아이들도 그렇고,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이 영화 마지막에 이렇게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정말 엄청난 대인인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대인을 만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참 운이 좋은 것이죠. 참 행복하고 다행이고 참 그 행운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견대인이라 그랬죠. 이견대인.
대인을 자꾸 만나는 것이 좋다. 그거는 이런 쉰들러나 황시에 나오는 그런 그 정말로 그런 큰 대인뿐 아니라 나의 삶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거는 작은 거에 맞는 작은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대인, 크고 힘든 일은 그 크고 힘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대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이런 금수저의 이야기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이번 강좌에서는 반복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인은 어느 날 호련히 나에게 나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협지 읽어보면 대인이 자주 나와요. 무협지. 주인공이 그냥 갑자기 그 주인공도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자기 힘이 붙여가지고 그 악당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죽어야 되는 순간에 호련히, 우리 뭐 수호지나 이런 데 그런 나오죠. 호련히 어느 그 고수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줍니다. 조건을 싹 그냥 물리쳐주고는 나에게 딱 나는 어느 지역의 누구라 하고 그런 싹 사라지죠. 갑자기 우연히 나타나가지고는 나를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와주고는 떠나는 사람. 이런 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에만 나오고 영화에만 나오는 거예요. 대인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전부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그냥 그런 그 고수가 나한테 나타나 도와주고 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수저가 되고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잘 되겠죠. 그런 대인은 정말로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내가 찾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먼저 나중에 또 그 강좌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좀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잠시 공장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또 상세한 얘기를 할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 그 잠시 공장에서 제가 이제 처음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공장은 여러 작업대가 이렇게 있죠. 작업하는 그 자리가 쭉 저렇게 있는데 어느 자리에 저를 탁 보냈어요. 그러고는 자, 이 자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딱 시범을 보여줘. 한 번 딱 시범을 보여주고 저를 여기 딱 세워놓고는 떠나버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냥 제가 아까 봤던 거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제가 실수하면 전체 그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그냥 고함 소리가 나고 이제 막 그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 누군가 이거 섰을 때 다른 직원들은 다 지켜봅니다. 다 여기서도 지켜봐, 저기서도 지켜봐. 그게 뭐 나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저 심참이 일을 못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반은 재미로 또 반은 자기도 처음에 그렇게 못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이제 여기서 뭐 호둥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혀 뭐 감을 못 잡,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못하면 막 생산 라인이 스톱되고 그냥 막 이제 난처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딱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 먹으러 갈 때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렇게 늘 구경만 하던 사람들인데요, 직접 제가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가르쳐 주진 않아요. 저 같으면 누군가 이렇게 허둥대면 내가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걸 해주고 싶은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구경만 하고 이제 속으로 이제 씁쓸하게 좀 웃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거 왜 이렇게 이런 에러가 나오죠? 아주 잘 가르쳐줘요, 상세하게. 그래서 계속 쉬는 시간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정말 눈꽃만한 그 임금을 받는 그런 정말 초라한 일이지만은 물어보고 배울 때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내가 금방 숙달되게 되고 또 그 일이 숙달되게 되니까 편안해지고 자부심이 생기더라. 목마른 자가 샘을 파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미리 물어보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계속 여기에서 힘들고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자꾸 물어보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했던 사람, 솔직하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 사람들이 저보다 그렇게 많이 잘났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이 저보다 이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이런 일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분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모르는 나에게. 대인은 이런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대인은 이런 마음으로 찾아요. 어린아이라도 나보다 먼저 그 게임을 많이 했으면 그 어린아이에게 게임을 배우는 것이죠. 어린아이라도 나보다 먼저 그 드론 같은 거를 더 잘 다루면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는 게 나한테 유리하죠. 나 혼자 몰라서 끙끙대는 것보다. 그래서 무협지나 드라마의 대인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스승 이런 사람이지만 저희가 이 강좌에서 얘기하는 대인은 어린이든 노인이든 교육이 나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내가 지금 필요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에게 배우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지만 일부러 자기 발걸음으로 나한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대인은 없어요. 우리 식구는 있죠. 부모님이나 형제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식구나 부모님은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금수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나의 부모님이나 식구가 좋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남들이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상담을 좀 할 때요, 상담을 이제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죠. 물론 상담을 받으러 온다는 것은 이미 벌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입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 내담자라고 그러죠. 내담자. 혹은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이제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받으러 온 것만 해도 일단 벌써 적극적인 마음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지만 또 상담 받으러 온 내담자도 결국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분은 상담을 자기 얘기를 쭉 하고 또 상담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듣고 자기가 느낀 바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상담 이후에 행동과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또 한 분은 상담 받으러 온 것까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적은 분들, 그냥 신세 한탄을 쭉 하고, 뭐 신세 한탄만 해도 좋은 상담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상담자가 공감해 주는 거 고마워하고, 상담자가 이렇게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위로해 여기에 이제 큰 힘을 받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고 그저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래도 좋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훨씬 더 많죠. 늘 적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늘 대인을 찾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죠. 얼마나 우리가 할 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중요한 일을 할 때,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그 최선을 다해야 될 때에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라도, 어떤 그 동영상을 찾아서라도, 또는 인터넷에 있는 지식을 검색해서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달라지는 것이죠. 사자가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이상 자요. 사자는 게으른 동물이에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몇 시간 사냥하죠. 그렇지만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 적극적으로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무언가 이제 계획을 이룰 때는 적극적인 태도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아주 사소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당구.
당구는 저는 이제 당구를 대학 들어가면서 쳤습니다. 당구를 이제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칠 때부터 지금까지 그저 게임으로만 했어요. 승부 편짜서 이렇게 진 팀이 뭐 게임비를 내고 밥을 사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뭐 내 실력이 뭐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여튼 오늘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서 하여튼 안 지는 게 좋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 제가 40년 당구를 쳤는데 지금 200점 사구로 200점 정도밖에 못 칩니다. 그런데 전도사 시절에 어느 그 명문대 이제 고등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막 그냥 명문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살 된 학생인데 기념으로 당구 한번 치자. 그래서 당구를 다 가르쳐 줬더니 그렇게 하고는 얼마 뒤에 만났는데 보니까 당구가 갑자기 400점 당구를 친대. 어떻게 이렇게 너 명문대면 학교 다니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당구 실력이 늘었어? 그랬더니 책을 보고 배웠대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충분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니까 딱 당구를 치면서 이 아이는 벌써 책을 산 거예요. 공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원리를 머리가 있으니까 배운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치니까 우리처럼 그냥 게임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40년을 쳐도 뭐 이 정도 점수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는 금방 고수의 반열로 올라갔어.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돼야 그것이 제대로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을 때에 우리에게는 대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적극적인 마음이 없으면 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하고 싶고 무엇을 하든지 정말 빨리 소중하게 귀한 결과를 이루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대인을 항상 찾는 마인드, 어떤 여건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인드. 우리 지도를 보고, 요즘은 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지도 볼 필요도 없죠. 옛날에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가면 지도를 보는 걸 독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도를 보고 이렇게 찾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혀 모르는 지역에, 저도 옛날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데 우리 여행 가서 차 렌트해서 다닐 때 전부 지도 보고 다녔어요. 그때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잘 없을 때니까 지도 보고 직접 확인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물어물어 독도법이라고 하는데, 물어물어 독도법.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죠. 지도를 보고 한참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그 근처에 있으면 사람에게 물어보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그 지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도를 이용하거나 사람을 물어보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대인을 만나려고 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대인을 찾는 습관,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인 삶, 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대인, 책도 좋고 또 동영상도 좋고 또 인터넷 지식 검색도 좋고 또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대인을 늘 찾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